나경원 이슈를 만드는 뉴스거리 만드는 재주는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또 예쁘잖아. 집안도 좋잖아. 뭔가가 뉴스가 돼, 이 여자는. 자, 이제 본론. 그런데 김건희한테 어떻게 그렇게 다구리를 집단적으로 똘마니들이 나서서 뒤에는 김건희가 지시해서 그게 됐느냐. 네. 대학 다닐 때 고시 공부할 때 나경원, 김재호 이제 커플 학교 이제 그 독서실을 서교동에 있는 독서실을 다녔대요. 또 이렇게 친한 같이 공부하는 서울법대 친구들하고. 그런데 그 서교동하고 연희동하고가 가깝잖아요. 연희동에 윤석열이 돌아가신 그 윤기준 교수 그 집이 연희동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네 있으니까 윤석열이도 그 고시 그 독서실에 멤버였대요. 나이가 또 제일 많으니까 이놈은 79학번, 얘들은 82학번. 제일 많으니까 이제 여기 고시 그 반에 지가 반장 노릇을 했대. 그런데 허구한 날 술만 처마시는 거야. 점심 먹으러 나가면 그 점심 먹고 빨리 들어와서 또 다 공부하는데 열심히 점심 먹으면 그때부터 술이야, 술. 그러면서 그냥 지 떨어진 거 그냥 얄팍하게 하는 거 그게 밀턴 프리드만의 프리 투 추즈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무슨 개소리하고 책 끝을만 본 주제에 그래 계속 여러 번 떨어져 놓으니까 후배들한테 뭐 떨어진 사람들 얘기 들으면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같이 그 친해지면 나도 떨어져. 절대로 그건 고시가의 불문율입니다. 네. 고시 낭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내가 그 꼴이 된다. 그거는 완전히 그냥 독이다 생각하고 멀리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겪어보니까 진짜거든. 그래서 독서실을 그냥 몰래 옮겨버렸대요. 윤석열이 안 만나려고. 예. 그거 뭐 충분히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나경원 의원이 어느 라디오 방송 가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내가 윤석열이하고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한 선후배다. 오빠라고 불렀다. 이제 자기는 자랑한다고. 대통령 당선자하고 내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친분이 돈독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걸 들은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선되고 나서 2022년 3월 9일 날 당선되고 5월 10일 날 공식 취임을 했는데 뭐 취임식에 저도 갔습니다. 초청받아. 당에서 저를 초청해서. 그 사이에 뭐 한 3월 말 4월 초겠죠. 지금 통일교가 김건희 윤석열이한테 그냥 다이아 막 갖다 바치고 청탁하고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그때 김건희 그냥 다이아 3종 세트 서희건설 받고 막 난리 칠 때야. 김건희가 얼마나 간이 부었겠어요. 세상이 보이는 게 없겠지. 그런데 내한테 덤비면 바로 죽인다. 이럴 때이겠죠. 김건희 본래 그 김건희하고 지 엄마 최은순이하고 이건 악당들인데 대통령 영부인까지 됐는데 덤비면 죽여버리겠지.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나경원 김재호 판사 부부가 부부 동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건희가 눈이 돌아버린 거야. 이 연놈들을 쳐 죽여야지. 왜? 김건희는 학력도 위조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허접한 집안에 완전히 그냥 돌대가리에 막 다 위조잖아. 그런데 나머지 자기 남편 윤석열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다 서울법대잖아요. 집안도 다 좋은 집안이잖아요. 거기다가 여자는 여자가 신경이 쓰이니까 여자 나경원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진짜 얼굴도 요만하고 연예인처럼 나이도 많은데 너무 이쁘거든. 우아하거든. 격조가 있거든. 지처럼 허접하게 해서 그냥 막 그냥 수술로 갖다 바른 얼굴이 아니거든. 이거 완전히 쌩얼인데도 저 여자 저거 뭐냐 저거. 막 질투가 폭발하지. 그런데 그냥 놔둬도 질투가 막 폭발해가지고 집에 오면 부부 싸움 막 그날 남편 때리 죽여야 되는데 3명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김건희는 끼어들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오빠, 나경원이가 윤석열이한테 오빠, 우리가 옛날에 우리 남편하고 서교동에서 우리 고시 공부할 때 오빠가 술만 퍼먹고 우리가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맞다. 그때 술만 우리 얘기 듣고 좀 안 먹어서도 구수 안 하고 좀 육수나 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남편을 거의 뭐 가지고 놀듯이.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또 나경원이 또 이쁘고 좋다. 그래 너는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이러니까 김건희가
이 새끼가 이게 돌았나? 너는 대통령 당선이 된 놈이야. 근데 지금 나경원이 손바닥에 아니, 이 여자 이거 지금 완전히 여우짓을 하는데 지금 김건희가 그날 속에 이 복수 이 내가 한번 너 한번 손봐줄게. 그리고 딱 1년 후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 나온다. 그러니까 2월 달이죠. 나경원이 저거 완전히 밟아. 진짜 옛날 서태후 시절이나 중국에 그런 악녀들 있잖아, 악녀들. 한거조 유방의 그 마누라, 그 대장군 한신을 불러가지고 그냥 참혹하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뭐 그런 시대 같으면 진짜 끝장나는 거지 뭐. 김건희 거의 뭐 그런 급이잖아요. 뭐. 저거 완전히 조져버려. 하니까 조선 국힘의 의원들 40-50명이 연판장 돌리고 이진복이가 안 그래도 아무 짓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내가 경고했는데 나경원이 너 헛소리를 했다며 바로 기후대사 날리고 저출산 고용 뭐 위원자 날리고. 그런데 그 직전에 김건희가 더 또 폭발한 게 또 윤석열이야. 나경원이한테 그 두 개의 직책을 해임을 했는데 그때 또 뉴스에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나경원 의원님에 대한 막역한 애정을 갖고 있다. 일면 톱으로 났습니다. 언론 기사에. 잘라놓고 해임시켜놓고 그 다음날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정말로 강한 막역한 애정을 갖고 있다. 아니, 표현을 해도 뭐 신뢰를 갖고 있다. 정치인끼리 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애정을 갖고 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거 보고 누가 제일 폭발했을까요? 김건희. 아마 그날 아마 낮에 아마 대통령실 쳐들어가서 그냥 박살냈을 거예요. 가끔씩 들으면 막 낮에 김건희 막 윤석열 막 박살나고 막 뭐가 막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소문이 받아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아마 그날 그랬을 것이다. 자, 정리하면 나경원. 네. 뭐 제가 이런 에피소드 또 뭐 재밌는 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치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냐. 그 전당대회 때 그렇게 당하면 더 강하게 내가 이 당을 제대로 내가 이끌 사람이다. 내 용산과 싸우겠다 말이야. 옛날 김대중, 김영삼이 그 무시무시한 박정희하고 맞짱을 뜨잖아요. 40대 기술은 전두환하고 맞짱을 뜨잖아, 맞짱을.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 당해가지고 옛날에 그 교도소는 얼마나 춥고 힘듭니까? 몸이 다 망가지는데 김대중이가 미국 가서 치료받고 미국 가서 편하게 살도록 보내주겠다. 딱 반성문 하나만 써달라. 응? DJ 어떻게 했어? 한 칼에 거절했지, 한 칼에. 그러니까 사형도 뭐 없어지고 전두환이가 결국은 저렇게 돼서 죽었지만 전두환이가 처벌당하고 김대중은 대통령이 또 됐죠. 김대중이 깜빵 있는 전두환이를 특별사면으로 풀어줬죠. 그게 영웅이지, 영웅. 김영삼 총재 민주당 총재할 때 전두환이가 가택연금하고 했더니 23일 단식 투쟁. 내일 죽여라. 그랬더니 또 이제 회유를 했어요. 그때 안기부장 장세동이가 김영삼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건강도 챙기시고 역시 미국에 가서 우리 돈도 다 대드리겠습니다, 총재님. 미국 가서 좀 편히 좀 사세요. 김영삼 총재가 뭐라고 했냐? 나를 미국으로 보내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나를 죽여서 관에 넣어가지고 그 관을 미국으로 보내라. 이 자식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거야. 이 전두환이 이 자식. 그 본인 가택연금된 그 골목 앞에서 총칼 든 그 군인들이 에어싸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전두환이 이 자식. 네가 무력으로 내를 굴복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나의 양심을 굴복시키지는 못해 이놈아. 대단해요. 그 간이 큰 거지, 간이 큰 거지. 배짱이 큰 거지. 김영삼, 김대중 영웅입니다, 영웅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영웅, 그런 그릇, 그런 정치인 한 명도 없죠. 안타깝죠.
그러나 뭐 항상 영웅이 뭐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거지 그게. 비행기도 날아가다 보면 연료가 떨어지면 착륙해야 되는 거고 모든 역사라는 게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좀 이렇게 쉬어가는 때가 있고 산도 오르락 내리락 그게 존재의 진리죠. 계속 우리가 고도 성장, 압축 성장 할 수는 없죠. 민주주의도 압축 성장, 경제도 압축 성장 계속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은 저는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는 이제 쉬어가는 지난 한 6, 70년 영웅들의 시대가 5천년 거지 나라를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민주화, 산업화,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들었다. 영웅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이제는 쉬어가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지나고 양김이 또 돌아가시고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명박 때부터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우리는 내려가는 역사의 시간이다. 좀 쉬어가자. 그게 역사의 큰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눈에 훤히. 그래서 너무 왜 정치가 개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빨리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적당히 쉬어가는 타이밍. 오늘 나경원 의원의 에피소드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김건희, 윤석열 이 독재 정권의 그런 어떤 속살 이런 그리고 정치인은 큰 정치인은 어떤 타이밍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